통상 점심 식사 후에는 생리적으로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담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현재 살고 있는 데가 양평인데, 양평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카톡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애꽃눈이라는 고백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았더니, 신부가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자기 남편이 애꾸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왜 나에게 애꾸라는 말을 사전에 하지 않았어? 왜 숨겼어? 라고 하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나는 이미 예전에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듣고 신부가 옛날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연애 편지를 모조리 꺼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드디어 그 한 문장으로 쓰인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애꾸라는 사실을 사전에 자기가 편집 통해서 알렸다 이겁니다. 나는 한눈에 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뭐 신부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가 어제 15시부터 17시까지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시간표에 보니까 제 이름이 김상태인데 제 이름은 김경태입니다. 이게 상이 아니라 김경태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정차해서 고속도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이렇게 변기가 쭉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양철통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꺼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물건을 잡고 소변을 보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영감 한 분만이 뒷줌을 딱 짚고 당당해 서서 이렇게 소변을 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젊은이가 하도 이상해서 어르신 왜 뒷줌을 짚고 소변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하는 말이 의사가 무거운 것은 들지 말라고 했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물건이 좀 크다는 얘기인데 요즘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을 자주 찾아오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뜸해졌고 서민들의 삶도 더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에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보다도 이 건강에 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 지도사 교육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의를 듣고 계신데 얼마나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4월 18일부터 5일까지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며칠 전에 박선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동방대학원 대학교에서 자연취업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제 나이 65세 2011년에 시작해서 68세인 작년 2월에 제가 늦게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생물 방관인이라고 여기 이렇게 이름 짓고 있는데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박세준 회장이라는 분이 의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장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셨나? 여기 전시된 이거를 잘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동영상을 보시고 강의를 듣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자기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명한 핵심 요소와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르스 하는데 이 메르스가 이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메르스에 걸린 걸 보셨습니까? 또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고생에다가 세상을 떠난 적이 죽음 사망한 것을 보셨습니까? 이거는 메르스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보건 정책이 대폭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어떻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대의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이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대의학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현대인들의 만성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아토피, 비만, 암. 근본적인 해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고혈압이 혈압이 높아서 병원 의사를 찾아가면 뭐라고 합니까? 처방을 해드리죠. 평생 약을 드시라고. 평생 약을 들으라는 얘기는 못 고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자신 있게 한번 답변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유일한 대책은 우리 인간이 본래 지닌 면역력과 자연기력을 회복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대책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느냐? 그 높이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강강의에 참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강의 들을 때는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듣고 나면은 뭐 남는 게 없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라고 강의 주제를 정했느냐?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킵니까? 내 몸의 주인이 내 자신인데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뭐예요? 내 몸이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 몸을 약에 의존하고 병원 의사에게 의존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단돈 돈 10,000원이 들어있어도 그건 남한테 맡깁니까?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그 자신이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이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다시 얻을 수 없는 내 몸, 하나뿐인 내 몸, 내 생명을 왜 남한테 의존합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도 사실 이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왜? 제 아내가 2013년도 5월에 뇌종양 암에 발병해서 투병에다가 작년 4월 15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 중에 배우자를 잃은 충격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제 아내를 젊어서 같은 거인데 제 나이 올해 69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아내와 저는 이제 결혼 40년 됐는데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자연취업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논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박사학위 그 논문 심사 그것도 중요하고 아내의 이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이게 박사학위 내가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내 아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돼서 저는 그걸 포기하고 전적으로 제 아내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구해내는데 집중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정신을 잃고 이렇게 이제 자기 옆에서 가는 걸 보면서 정신이 들어서 제가 늙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논문 심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암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당신이 그 박사학위 논문 그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제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걸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주는 게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당시 이것이 아내의 유언과 같이 저한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내 박사학위를 받아서 내 아내에게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논문 지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 아내가 박사학위를 자기에게 선물로 달라고 유언 같은 말을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남아 최선을 다해서 논문 심사에 꼭 통과하도록 노력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 말고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들이 엄마를 간호하고 저는 틈틈이 제 안에 이렇게 참 병간호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제가 전력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심사 통과하고 나와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논문 심사 통과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술을 이게 뇌종양암인데 뇌종양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급성으로 너무 막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9개월 정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말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한쪽이 왼쪽이 그러니까 우측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우측 팔 다리. 그때까지는 이제 말을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제 저한테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2월 달에는 제가 정말 박사학위를 받아서 제 아내한테 가져왔어요. 근데 의식은 뭐 멀쩡하지만 그때는 이미 말이 어느 길에 떨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참 아내가 떠나고 나서 살고 싶은 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을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자연취업 박사과정에 이거 공부를 할 때 아내가 암에 걸려서 적게 된 건 저한테는 정말 불행한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하늘이
저에게 뭔가 자연치유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보라. 저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아토피, 비만, 암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자연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지금 거기에 집중하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힐링바이오의 박세도 회장님께서 무려 170여의 신문 전면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저 신문 광고를 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가고 제가 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의 자연치유의 능력은 100가지 약과 100명의 의사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책 보셨죠? 그게 신청을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읽어봤어요. 또 신문 광고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자연치 건강관리 지도사 교육을 한다는 그 광고를 봤어요, 문화를. 그리고 제가 야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좀 자연치유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실례하지만 제가 위도를 벗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1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했었죠? 5만 원이고. 5만 원. 5만 원 내고 여기 들어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교육 과정은 없다고 그래요. 5만 원 내고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제 강의를 포함해서 미생물, 장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박세대에 되면 장내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비만 안 되는 자기 먹을 대로 먹으면서 몸을 날씬하게 만들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병장수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본인이 그걸 실천하느냐, 적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내 건강을 남편이 또는 가족이, 부인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김경태고 47년 4월 25일에 생일인 건 말씀드렸고, 제가 강의 진행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치유의 기본 원리와 건강관리와 치유의 핵심 요소, 본론에서는 피를 맑게 하는 청열요법,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관리, 장을 건강하는 장내 생태 복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결론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먼저 치유의 기본 원리, 병치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요 치유 불변의 원리, 요걸 아셔야 됩니다. 요거 읽어보면 병은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한 일로서만 낫는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 요거 하나를 병을 고치려면 요 치유 불변의 원리, 이거는 몇천 년 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몇천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우선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기가 왔다. 그럼 감기가 왔으면 어디서 왜 왔느냐 이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콜드라는 콜드. 콜드가 뭐예요? 찬 것. 이 감기에 온 거는 과로를 했건 과식을 했건 어떻게든 간에 몸이 피곤해서 몸이 냉해진 데서 온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뭘 줘요? 해열제를 줍니다. 해열제. 그 다음에 모기 버티면 항생제. 이거 먹고 병이 근본적으로 됩니까? 잠깐 동안은 또 주사 한 대 맞고 이거 근본적으로 치유 안 됩니다. 저도 감기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암으로 가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제가 이러니까 아버지 보건소에 한번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좀 드세요. 그래. 네, 진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하도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맞았습니다. 또 처방해준 약도 한 2번 먹었어요. 조금 났는데 더니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봉지를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자연치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감기안을 못 이겨가지고 이게 병원 약을 이거 먹어도 되겠느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요법을 썼어요. 첫째, 생강. 이거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이 생강, 감초, 대추, 생강, 대추, 감초입니다. 감초. 감초를 생강을 요만큼 사고 대추를 이만큼 사고 감초를 사서 생강을 제일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감초 넣고 그 다음에 대추 넣고 감초를 넣어서 전기밥솥을 내 방에다 갖다 놓고 하나 끓였어요. 끓여서 제가 그걸 음료수 마시던 마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었어요. 그러면서 물도 많이 마시고 과일을 먹으니까 이틀이니까 깨끗이 났습니다. 그런 그걸 왜, 이것 좀 올려줘요. 병원 약에 의존했느냐. 그러니까 내 몸에 자연 기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서 사실 온 건데, 그럼 면역력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 쉬고 이런 저걸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저절로 낫더라. 그러니까 몸이 찬 것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몸만 따뜻하게 하면 이상이 없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치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기 뛰는 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 들겠습니까? 한 5,000원도 채 안 들으면 낫는 걸, 그걸 왜 고생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요 말하다가 좀 약간 비뚤어나갔는데,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을 낫지 않는다는 말하다가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 오늘날 현대의학이 병을 근본적으로 취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증상만 억누르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치료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그 암과의 전쟁에 쏟아부었어요. 암이 정복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암 환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평균 수명 80세까지 사는 걸 가정할 때, 이건 보건복지부 통계입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34%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사망자의 4분의 1이 암으로 사망해요. 이것이 2020년이 되면은 2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병, 암을 비롯한 암으로 사망한 숫자가 세계 제1차 대전을 합한 사망한 그 전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9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1년에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그 옆에서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 정말 이루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장기간병의 효자효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서 그 제일 그 환경이 열악한 곳이 어디냐? 종합병원 병실입니다. 온갖 병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병이 없는 사람도 병이 걸려. 병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랬죠. 여기 오실 정도 되면은 본인한테 치명적인 어떤 암이 걸리고 무슨 병이 있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500m만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목욕을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걸리게 되면은 심리적 충격이 크거든요. 옆에 가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걸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병을 맞는 것도 내 자신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내 자신이다. 따라서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고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머릿속에 아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의 지치는 병원 의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 이거 정말. 그런데 내 몸의 주치의가 되려면은 건강에 대한 기본 원리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니까 병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겁니다. 저도 제 아내 뇌수술하고 나서 그 중환자실에 나왔을 때 그 주치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참 고개 숙여 인사를 했지만, 내 몸의 주치의는 내 자신이 되지.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제 아는 사람 중에서. 나는 아산병원 암학교 교수가 내 주치의다. 서울대학교 누구가 제 주치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환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건강을 책임집니까? 검사에서 읽어주는 것 뿐입니다. 어느 수치가 높고 이런저런 조심하라.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100명의 명예를 지니고 있다. 요 사실만,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실천한다면 본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 지인들 이웃의 건강,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건강 지도, 관리 지도라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쓰는 사람이 오래전에 한 말인데, 야, 정말 왜 그 양반을, 그분을 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게 답이다. 뭐라고 그러셨죠? 손 들으셨어요? 예. 것은 약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약으로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예.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음식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100명의 명의가 100명의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100명의 명의를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100명의 명의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자연치료학교는 면역력. 이 면역력은 자연치료의 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100명의 명의인데 100명의 명의가 뜻하는 게 뭐냐? 자연치유력이다. 이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뭐냐? 최고의 의사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100명의 명의는 바로 자연치유력을 뜻하는데,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은 최고의 의사인 동시에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내 몸 안에.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최고의 의사 실력을 가진 의사와 최고의 치료법을 가진 이러한 명의가 100명이 있는데 이걸 두고 왜 엉뚱하게 비용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최고의 명의들이 일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예? 뭐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여건. 일할 때는 환경, 토대, 이걸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치유력이 활성화되면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작동하면은 이게 지금 올라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질병이 예방 또는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100명의 명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 명의가 있는데 그것은 자연치유력, 면역력이다. 그러면 이 자연치유력이 뭐냐? 최고의 의사, 최고의 치료법이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와 치료법이 내 몸속에, 내 몸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 명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건을 조성해 준다. 여건, 환경, 토대를 만들어줘야 돼. 회사의 사장이 종업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종업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거 아닙니까?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일하는 것만 강요하게 되면 그 종업원들이 하겠습니까?
그 지금 원래 점심시간 이후에 이게 참 이게 졸리는 현장인데 내가 누구 한번 노래를 시킬까 하는데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마을 애딴집에 도둑이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훔쳐갈 물건이 없어. 흔 벽시계 하나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나가야 뭐합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자고 있어. 그 젊은 도둑이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나간다는 게 이게 참 섭섭해서 할머니 덮쳤어요. 그래 한참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애미야비도 없느냐? 그러니까 이 도둑이 할머니 그럼 뺄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권을 조성해 주는 어떻게 여권을 조성해 줘야 되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제가 그 치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때 병은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는 일로서만 낫는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병은 낫지 않는다. 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몸에는 100명의 명의가 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이걸 모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이 명의들이 일할 수 있게 먹는 것도 신경 써서 장이 좋아하는 내 입맛에 먹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장이 좋아하는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적당한 휴식, 충분한 수면, 물도 제대로 먹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명의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그냥 입맛대로 과식, 그냥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술, 과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아까 여기서 배운 유익균이 많아집니까? 유해균이 많아집니까?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좀 또 자막을 내려주셔야 되겠어요.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 관리, 장을 건강하게 하는 장내 생태계 복원. 이 세 가지는 건강관리와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자연치유력이 내 몸에 100명의 명의가 있는데 100명의 명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된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첫째는 피가 맑아야 되고 두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 관리를 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장을 건강해서 장내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유익균이 많아서 소화, 흡수, 면역, 해독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면역력이 살아난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피를 맑게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질환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피의 오염에 있습니다. 피가 탁해지는데 만병일독이라고 하는데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병에서 비롯된다. 그 하나의 독이 뭐냐? 이게 피의 오염이다. 혈액이 탁해지면은 순환이 안 되죠. 그래 이게 피의 오염, 만병일독 이게 여기 한 가지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병의 이름은 몇만 가지 됩니다. 5만 가지 이상 되는데 이름만 각각 다르지 근본 원인은 피의 오염에서 혈관이 좁아져서 콜레스테롤을 일으키고 혈관의 문제와 피의 문제에서 거의 다 비롯됩니다.
모든 병은 하나의 독에서 비롯되며 하나의 그 독이란 혈액의 오염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만성질환은 근본 원인이 피의 오염에 있기 때문에 오염된 피를 맑게 해주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도 고칠 수 있다. 기저귀로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건강이라는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병이 어디서 왔느냐는 원인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려면 피를 맑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시간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못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병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혈액순환 장애와 면역력 저하에서 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면 병은 낫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혈액은 신체에 왜 혈액이 중요하냐? 혈액은 신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산소, 물, 면역물질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몸 60조 개의 세포에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운반해 줘요. 그런 이 혈액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보급이 차단되는데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또 몸속에서 발생한 노폐물, 독소를 배출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해요. 따라서 평소에 피를 맑게 하고 맑은 피가 전신을 돌게 해서 전신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된다면은 만성질환은 물론 암의 예방도 치료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오염된 피를 맑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몸속에 생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먹는 음식이 피가 됩니다. 피의 재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로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매끼 내가 먹는 음식이 피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 내 몸에 100명의 명의가 있다. 이 사실. 이 100명의 명의는 최고의 의사의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100명의 명의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 여건이 뭐냐?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하면 장내생태 복원이다. 요게 하나가 핵심이에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는 방법에 뭐가 있느냐? 매일 아침 청열 주스를 만들어서 섭취한다. 내가 이거 했어요. 그럼 당신은 말이야 피를 맑게 하는 방법을 진짜 해고서 경험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청열 주스 만드는 법도 나옵니다. 채소, 과일, 현미, 잡곡 위주의 식이요법을 실천한다. 채소, 과일, 곡식 위주, 현미, 잡곡 위주 이렇게 먹으면 피가 안 맑아질 수 없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효소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한다. 청국장, 생청국, 나또라고 하는데 일본에 드는 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쫙 올라와요. 그걸 김에 싸서 이렇게 처음에 먹을 때 그거 먹으면 청국장이나 생청국이나 나또 유산균 제품 이런 걸 3일간만 3, 4일간만 잡숴 보십시오. 변색이 변해나 안 변하나 황금색으로. 그 다음에 소식하고 오래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피를 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과식이요. 많이 먹는 거. 두 번째는 냉증이다. 피를 탁하게 만드는 두 가지 아주 이게
요소인데 조금 합은 2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데 항상 3분의 1은 비워놓는다고 그래요, 위에. 옛날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 군에 있을 때인데 육군 중위 때인데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서 49일 만에 만난 지 49일 만에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부평에 저 오공수여단 배리못 쓰고 공수교관을 할 때요. 그때 그 장모님 될 분하고 같이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 그 이제 자리를 비켜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떡만둣국을 시켜서 먹었어. 뭐 중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용감한 걸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남자의 패기. 제 부인이 될 그 사람이 먹던 거 한 반랭 그거 내 거 먹고 그거까지 다 먹고 소화제도 먹고 뭐 그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먹었더니 모래라도 뭐 이게 소화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무식한 건데 이게 소식을 하라 이겁니다. 소식. 천연 발효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마신다. 1회에 소주잔 한 3분의 1 정도 1일 2, 3회 저거 해왔습니다. 빈속에 먹지 말고 식사 후에 현미 발효 식초나 감 식초나 이 천연 발효 식초를 이런 컵에 이 컵 한 반 정도 물을 붓고 소주잔 한 3분의 1 정도 이걸 타요. 그래 마십니다. 이거 마시게 되면은 피도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은 정력도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하루에 한 2-3번을 못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드십시오. 이 발효식품 중에 최고를 식초로 치는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물 1일 2내지 2.5리터를 한 병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마시지 말고 미지한 따뜻한 물이나 이런 물. 그 다음에 식간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 유리컵을 한 7잔 내지 8잔 정도 될 겁니다. 꼭 마시면은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80%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그럼 암 걸리는 사람 공통점이 물을 안 마시는 그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몸을 따뜻하게 하여 정상 체온을 유지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몸이 차지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가 탁해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걷기나 체조 또는 자신에게 알맞는 운동. 장내 생태계를 복원하여 장을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게 여기 박세도 회장님이 가장 강조하는 사항인데 장이 건강해지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요거는 별도 장편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언급한 9가지 사항 이대로만 하면은 피가 안 맑아질 수 없습니다. 피가 맑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꾸준하게 실천하느냐 해다 마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해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저보다 몇십 배의 경험을 많이 하고 엄청난 건강지식을 가진 분은 많아. 내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건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그러나 제가 조금 부족한 강의를 할 때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의학자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서재걸 자연의학자 있죠? 해독 주스 재료 4가지입니다. 양배추,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채소 4가지. 양배추,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이거 말고도 다른 채소도 얼마든지 했는데 이것이 영양학적으로 따져볼 때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가장 적합한 거다. 그래서 이 4가지. 과일은 사과와 바나나. 그런데 이 6가지를 준비를 해서 사과, 당근, 토마토, 브로콜리 이건 삶아요. 삶고 그 다음에 사과, 바나나 이 과일은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갈아 먹습니다.
왜 가느냐, 왜 삶느냐 했더니 이렇게 삶게 되면 소화가 빨리 되고 흡수가 80%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선제광의 청열주수가 있어. 선제광 한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아주 책을 잘 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당근 2개, 사과 하나, 귤 하나, 양파, 생강, 물. 저는 이걸 40일 동안을 이렇게 해 먹어봤는데 당근 중 가운데 요렇게 굵게 2개. 그 다음에 사과 하나, 씨를 빼요. 그 다음에 양파 요 4분의 1 쪽만 넣으면 돼. 너무 많이 넣으면 아주 양파 냄새가 나서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4분의 생강 반쪽 요만한 그 생강이 하나에 대한 반. 그렇게 해서 이걸 갈아요. 가는데 좀 곱게 갈아야 됩니다. 곱게 갈으면 그냥 마실 수도 있고 숟갈을 떠오면서 씹어 먹든지 천천히 잡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전체 재료를 생것으로 갈아서 마실 경우 섬유질이 풍부하다, 효소가 풍부하다 이겁니다. 삶은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 요법을 썼어요. 이걸 40일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박세준 회장님의 청열 및 해독 주스 여기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당근, 바나나 같은 비율로 하고 여기다 단 건 뭐냐? 유산균 5g, 그 다음에 아마씨나 들기름 1스푼, 유황소금 1스푼을 넣어서 먹으면 좋다. 변비가 있고 아주 심한 사람은 다시마나 미역, 분말가루를 거기다 추가하면 좋다. 그거고 청열주수, 당근, 사과, 생강 요거에다가 양파나 마늘은 전자레인지에다 한 1분간 이렇게 익혀가지고 같이 갈아서 거기다가 뭘 넣느냐? 슈퍼 유산균 5g짜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아마치 기름이나 들기름 1숟갈, 유황소금 제가 못 봤는데 그 1스푼을 넣어서 믹싱해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 다음에 물을 하루에 2리터씩 체내가 필요하니까 2리터씩 먹어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는 물이나 차에 현미 식초를 하루에 소주잔 1잔 정도 희석해서 마셔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물에 타서 답쓰라고. 그러면 김종태 청열요법. 그럼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보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험해보고 한 거냐? 책에서 보고 베껴서 얘기하는 거냐? 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느냐? 청열주수 방금 선재강 박사가 하는 청열요법으로 사과 하나, 당근 2개, 양파 하나, 생강 반쪽을 믹서에 갈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컵 마셨어요. 마시고 제가 기타 식품 먹었는데 아침에 아마치가루를 저는 이거 가른 거를 아침 저녁 공복에 하나, 그 다음에 들기름을 이런 1스푼 공복에 아침, 그 다음에 참깨 볶은 거 있어요. 그 1숟갈, 돼지 감자 가루. 이거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돼지 감자 농사 짓는데 본인이 먹어보니까 좋더라.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줘서 내가 이걸 아침 공복에 1스푼 내 2스푼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돼지 감자 이걸 갖다 액기스를 만들었어요. 한 팩, 한 70mg 되는 거. 그 다음에 현미 발효식초를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열주스 한 컵에다 이런 걸 먹었는데 이거 뭐 한 숟갈씩 먹는데 이거 몇 분이 안 걸려요. 아침에 일어나자 먹으니까 딱 먹어. 그 다음에 점심은 현미밥에 김치, 된장찌개, 김미역, 양배추, 생선, 야채 등으로 식사를 한다.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평에 그 장에 가면은 느릅나무 껍질 있어요. 느릅나무 껍질을 돈만 원쯤 사도 이만큼 돼요. 그걸 내가
내 방에다가 밥솥을 하나, 조그만 밥솥 하나 놓고, 그거 놓고 거기다 물 넣고 끓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거를 따뜻하게 보온해 놓고 음료수 마시던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니까 뱃속이 편하고 변도 잘 나고. 저는 뭐 이거는 여기 내 청인 여기 힐링바이오 알기 전에 제가 한 겁니다. 이거 1월 달에 한 거니까. 근데 이거 4월 달에 여기 왔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변이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변을 보고도 하도 신기해서 제 집사람 살았을 때 여보 저 화장지 좀 가져와. 화장지 있는데 그냥 똥 보러 오려면 안 오니까 앉으면 잘 나오니까 이게 아주 떡갈에 기름 발라가지고 하니까 노란 바나나 이게 구렁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앉는 것처럼 하도 내가 봐도 신기해서 똥을 보러 오라고 그런 적이 자랑이 이렇게 없어 똥 자랑입니다. 그 사람 그때 장내 생태계를 몰랐으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장내 생태계라는지 그 당시엔 그렇게까지 그걸 몰랐어요. 제가 제 집사람이 암으로 가고 나서 내가 그래도 건강을 공부한 사람인데 또 자식들에게 아버지마저 몸이 시원찮아서 부담을 준다면 이거 못할 일 아니냐.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철저히 죽으려고 그러다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 운동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9개월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운동을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내 방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요를 깔고.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거 제가 한 운동에 13가지예요. 1번 발끝 부딪히기, 2번 기록자동, 3번 모관 운동, 4번 누워 일어나기, 5번 종아리 마사지, 6번 천지관리법, 7번 양손바닥 비벼 눈에 대주기, 8번 뒷짐 짚고 일어나기, 9번 전굴자세로 반등 주기, 10번 서서 발꿈치 들어 올리기, 11번 팔굽 펴피기 푸시업, 그 다음에 12번 지하판 밟기, 맨 마지막에 군에서 보면 국군도시죠. 요거를 발끝 부딪히기는 500회, 기룩자동 이거 발끝 부딪히기 알죠? 들어서 이거 부딪히기 빠른 동작으로 이게 노재천웅이 그 사람이 아주 죽을 그 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암염에 저쪽 고향에 내려서 들어넣어가지고 뭐 꼼짝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발을 움직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발끝을 움직이기 시작해부터 해보니까 병이 낫더라.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거 한 거예요. 그 발끝 부딪히기나 기룩자동은 엉덩이를 들썩들썩 이렇게 들어 올려 들어넣어서 그러면 요거 익숙하다 되면 자동이 돼가지고 힘 하나 안 대로 이게 기계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배장이 좋아지고 양쪽 여자들 특히 옆구리 살 이게 싹 빠집니다. 그걸 난 그때 1000번씩 했어요. 아침에 1000번, 저녁에 1000번.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도 500회. 모관 운동. 들어넣어가지고 손하고 다리를 올려서 힘 빼고 덜렁덜렁 이건 이게 혈액순환에 좋은데 그거 300회. 그 다음에 그게 나서 누워 일어나 앉기. 이거 30회. 천지광기법은 이게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앉아서 이게 천천히 이 땅의 길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의 길에서 이 백회에다 놓아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온몸의 기혈선이. 그래서 이제 이걸 백회에서 인당으로 인당, 인중, 천돌, 전중혈, 중환, 단전, 해움, 명문, 촉중혈 여기 옥심, 백회. 그래 소주천이 되는 거로 해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한 300회만 하게 되면 온몸이 쫙 풀리고 체온이 한 0.5도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절로 돼.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뭐 정력도 살아나고 정력을 살아난다고 그래야지 망에 뭐야지 난 약장사가 아니라 실제 해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 마사지. 누워 일어나고 앉으면 종아리를 이게 종아리라고 하면 말입니다. 끝에 중앙에
이거 100번, 100번, 100번 해서 문질러 줘. 그 다음에 발바닥 용천혈. 용천혈 알죠? 발끝에서 3분의 1 지점되는 쏙 들어간 지점. 거기 100번. 그러니까 종아리 양쪽을 5분간씩 주물러주면,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요것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제가 하나 따라해 보십시오. 양손바닥에다 비비는 거. 어떻게 비비느냐? 잠깐.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멈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랫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멈춘다. 그리고 빠르게 33번을 비빈다. 실시! 눈에 갖다 대요. 완전히 딱 대지 말고 살짝 띄어서 이렇게 대고 온기가 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눈동자를 우로 10번, 좌로 10번 돌리면서 내 눈이 밝아진다. 내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게 손바닥이 건조하게 되면 이게 미끄러져 이게 잘 안 돼요. 양쪽을 조금 침을 묻혀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아랫배 힘을 주고 숨을 멈추고 다시 한번 문질러. 시작! 돼요. 뜨뜻한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3번에 이게 아주 뜨거워요. 이게 손바닥. 그 다음에 이제 눈가죽도 약간 좀 눌러주십시오. 따뜻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하겠어요. 한 번. 자! 잠을 깨우고 이렇게 기를 모으는 의미에서 양손바닥을 붙이고 이 땀이 날 거예요. 아랫배에 힘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숨을 멈춘 채 빠른 동작으로 비벼! 갖다 대. 그 다음에 눈동자, 눈꺼풀을 이렇게 아래도 위로 눌러줘요. 아마 따뜻한 기를 느낄 겁니다. 이렇게 5회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력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피로도 풀리고. 그 다음에 이 청명이라고 해서 양쪽을 여기를 주물러줘요. 이렇게. 꼭 눌러서 하나, 둘, 셋, 해 띄고, 하나, 둘, 셋, 띄고, 여기. 하여튼, 이게 시력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력, 눈. 그래서 제가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뒷짐 짚고 일어나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완전히 앉아줬는데 이거를 옆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는 이렇게 뒷짐을 짚고 하는 것이 좋더라. 요거를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해보니까 50회 정도 하는 게 무릎에 무리가 안 가더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굴 자세로 반동 주기. 전굴 자세, 태권도 전굴 자세. 제가 태권도 공인 3단입니다. 국기원. 이렇게 전굴 자세. 그래서 왼쪽 손은 왼쪽 무릎 위에, 오른손은 오른쪽 여기. 옆으로 일어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한번 보세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힘을 줘서 100번씩. 그 다음에 발 받고 또 반대로. 이거 100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서 발꿈치 들어 올리기. 이렇게 쓴 자세에서 들어 올립니다. 앞꿈치에 힘을 주고. 팔굽혀펴기는 뭐 다 아시죠? 예? 계속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완전 내려가야 돼. 이거 최소한도 한 30회에서 50번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하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고무판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그 위에 올라서 턱불 건지 그걸 한 300번을 밟아주면은 발이 시원합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맨손 제조, 국군대 제조. 1번 다리 언더부터 10번 숨지고 있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마지막에 숨지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를 1회 반복. 이렇게 내 몸이 이제 유연성이 쫙 풀어집니다. 요걸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20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몸에 명의가 100명이 있다는 사실, 이 명의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라는 거. 그럼 자연 주력이 알아서 작동을 한다.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몸을 따뜻하게, 피를 맑게 하고 몸을 따뜻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거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맵기 먹는 음식이 내 장내 환경을 좌우한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유익균이 많아지는 거고, 유해균이 많아지는 음식을 먹으면 배속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그 맵기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소망 이루시고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